여러분,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 쉽게 말하면 파국, 그것도 경제 파국이 덮친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에 금리 인상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프리 건들락이라든가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하면 채권왕이니까, 그죠? 여기다가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창업주, 이런 사람들, 실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 이게 시장에 너무 많이 미친다,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테슬라 회장 말입니다. 테슬라 회장도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면 반드시 디플레이션이 온다, 저성장, 저물가,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골드만삭스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하게 말입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잖아요. 그 투자은행에서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면 주가가 최대 27%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굉장히 섬뜩한 경고입니다.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실업률이.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실업률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자, 보세요. 6월 달에 7월 달에 0.75%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내일이죠. 쉽게 말하면 최소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최소. 쉽게 말하면 0.75%가 최소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는 1% 금리도 인상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업률이 얼마까지 올라갈 건가?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리를 계속 올리면 기업이 이자 부담을 하기가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기업은 결국 일자리를 줄일 거다. 그랬을 때 실업률이 생기는데 5%까지 실업률이 늘어난다면 말입니다. S&P 500 지수, 그러니까 블루칩 주수죠. 다시 말해서 대기업 괜찮은 주식이란 뜻이에요. 14%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14%. 그러면 3,400선을 기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게 실업률이 6%까지 간다, 이러면 27%까지 하락을 해서 3,000도 깨진다, 2,9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했어요. 사실 27%까지 떨어진다면 여러분, 시장은요 거의 최악으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요, 이것은 경제 파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7%가 더 떨어진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금리 인상이 충격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금리 인상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만 27%, 아니 미국의 S&P 500 지수만 27%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흥국가에까지 여파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파국이란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2002년이에요. 6월 이후 최고입니다. 110선을 돌파했습니다. 110.21까지 올라갔습니다. 2002년 이후 최고니까 지금 얼마겠습니까?
지금은 다시 109.97까지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110.21이라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의 강세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니까 그죠? 시중에 달러를 빨아들이는 거고 양적 긴축을 월 950억 달러씩 계속 시장에서 걷어들이니까 시장의 충격은 그만큼 쭉쭉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여러분 다른 화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화폐들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신흥국의 화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페소는요 39.5%가 떨어졌습니다. 튀르키예의 리라는 39.2%가 떨어졌고요. 헝가리의 포린트는 24.6%가 떨어졌습니다. 이집트의 파운드도 23.4%가 떨어졌고요. 인도의 루피도 7.1%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니까 당장 말입니다. 파산하는 나라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지금 아르헨티나도 파산 또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IMF 구제금융을 여러 번 받았잖아요. 여러 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도 60%가 넘습니다. 기준금리가 60%가 넘어요. 그 정도로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된 데는요. 쉽게 말하면 이 포퓰리즘이 워낙 득세해서 경제를 다 망친 결과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권력을 잡고 좌파도 풀고 우파도 풀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푸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푼다고 잘 되는 일이 분명히 아닌데 결국은 돈을 푸니까 파국으로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2008년의 금융위기와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오일쇼크 2차 오일쇼크 말합니다. 2차 오일쇼크 때와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은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신흥국의 부채 비율은 굉장히 높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만 하더라도 GDP 대비 총부채가 51.7%였는데 지금은 66.3%입니다. 게다가 달러 부채가 너무 많아요. 달러 부채가 지금 국제결제은행에서 파악한 것만 830억 달러입니다. 830억 달러. 그러면 이자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830억 달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제금융협회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충격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경제 파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시장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증시가 올랐지만 이 오른 것은 오른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내일 미국의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반응은 굉장히 다르기는 하겠지만 0.75%나 만약에 1%를 올린다. 0.75%는 그나마 그럴 수 있다. 시장의 예측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1%는 시장의 예측치긴 하지만요. 30%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0.75%는 66% 수준이니까 이게 시장의 예측치로 본다면 0.75%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1%를 올리면 시장의 어떤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성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요 진짜 현금을 많이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